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박한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화사한 봄날에 그리고 화요일. 네. 또 화요일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끈한 수익률로 항상 보답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준비되셨죠? 오늘은 네. 화요일의 남자니까 가능할 겁니다. 지난주에 너무 종목을 좋은 걸 주셨는지 네. 그런가요? 그래요? 네, 오늘도 준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화끈하긴 했죠, 지난주는. 네. 조금.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2부 타이밍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라운드 1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살펴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라운드 1 신의 면세점 전쟁 그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오늘 신세계가 그 안 움직이던 네. 정말 이제 주식 업계에서의 나무늘보 같은 주식이 있어요. 바로 삼천리라는 주식, 그리고 이원,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유통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세계라든가 이런 소위 얘기해서 주식업계의 나무늘보 같은 굉장히 느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신세계가 네. 오늘 허들 경기 뛴듯이 한 8% 올랐죠. 네. 이 면세점 관련 종목들 발표가 나와가면서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요.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국내 면세점이 요즘 다른 분야는 유통업종이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은 대형 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네. 아울렛,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홈쇼핑 같은 것도 하나 네,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유달리 이 지금 면세점이 경쟁이 뜨겁단 말이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면세점 매출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인천공항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인천공항에 이제 그 처음에 그 출국하자마자 나가게 되면 쫙 메인 그런 그 매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다음 매장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몰리는 쪽만 몰려 있어요. 뭐 화장품 매장 쪽하고 예. 이쪽에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 인천공항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출국하면서 지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쇼핑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고가품이거나 아니면 많은 제품을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거나 저희들 이제 한국인들이 사지 못하는데, 근데 그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관광 왔다가 여유롭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제 고가품이라든지 많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측면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임대료가 조금 그 인천공항보다는 싸다는 측면. 그러니까 뭐죠? 매출도 많이 일어나면서 임대료도 싸다. 그러면 수익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관련돼서 주목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국내 그 면세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보게 되면은 위치가 장충동에 이제 그 면세점이 하나 있고요. 장충동. 그다음에 워커힐 쪽에 또 면세점이 있고, 롯데월드 잠실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동화면세점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세종로 쪽에 그 강화문 쪽 그 사거리에 그 동화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 시내도 봤을 적에 뭐 강북에도 있고 또 강남 비슷한 쪽에도 있고 대부분 강남 쪽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데가 용산 쪽하고 강남 쪽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면세점 업체가 어느 업체가 지금 진출했는지 하면 한 서너 개 업체가 진출했는데, 지금 지난해 왜 자꾸만 이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점에 집중을 하느냐면은 지난해 국내를 찾은 관광객이 1,400만 명인데 그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43%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해외 진출 가능성을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상징성은 크지만은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공사의 임차료만
매출액의 30% 정도인 6,150억 원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롯데 면세점하고 신라 면세점이 매년 2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전체 면세점 매출이 8조 3천억 원인데 그중에서 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5조 한 3,800억 정도, 총 매출액의 65%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계속 국내에 이렇게 그 내국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여유롭게 쇼핑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내 면세점은 황금어를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계속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출입국자 추임이 전망을 보게 되면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봤을 적에 일본인들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소가 되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봤을 적에 감소가 되고 있고 중국인들은 계속 그냥 증가가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대만인들 같은 경우도 증가는 되고 있지만은 많은 그런 인원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측면 그리고 홍콩 그리고 동남아 이렇게 봤을 적에 거의 뭐 면세점이라든지 매출의 그 절반 이상을 중국인들이 소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 관련된 그런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도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칭다오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박한진 전문가님, 네. 그 뭐랄까 사우나 있잖아요. 네. 그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찜질도 할 수 있는 아주 데가 좋아합니다. 중국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칭다오 같은 경우. 글쎄요. 칭다오가 한 샹하이의 한 70% 정도 네, 그럼 한 물가를 어느 정도 하니까 국내 한국이 지금 10,000원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이 잠잘 수 있으니까 네네. 비쌉니다. 네. 목욕만 하는 데는 7,000원 하면 네. 사우나까지 하면은 네. 이제 그 가운 하나 옷 하나 주죠. 체육복 네. 같은 거. 네. 1,000원밖에 안 받아요. 1,000원이요. 네. 근데 이제 밤에 가면은 한 10,000원 받습니다. 밤에 평균적으로 가면. 봤을 때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네. 칭다오라면은 거기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데가 아니고 우리나라 찜질방 문화를 갖다 옮겨놓은 거니까 그렇죠. 똑같이 오히려 옮겼죠. 이제 더 비싸죠. 그런 경우 우리나라 베트남 쌀국수가 베트남 가면 1,000원인데 네. 한국은 네. 10,000원 하는 것처럼 네. 원래가 다 똑같습니다. 왜? 뭐 그 나라에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뭐 15,000원 정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그 58 유안이거든요. 58 네. 유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10,000원이네요. 곱하기 200 정도, 180에서 200 하면 이 정도, 되니까. 180에서 네. 200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1,000원 정도? 네. 그 정도 굉장히 정도인데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소득 수준이 네. 지금 이제 5,000달러에서 7,000달러에 네. 가는 우리나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은 사우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 사우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대부분이. 왜냐하면 중국의 100만 장자가 네. 대한민국 인구만큼 지금 5천만 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중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짱꼴라 해가면서 무시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떼놈들 네. 그리고 일본 분들한테 쪽발이들 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굉장히 비싸. 비싸다면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네. 걔네 그 중국인들의 그 제품 질이요.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격은 비싸. 근데 한국 제품은 그 질도 좋고 또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한국 연예인들 또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이 굉장히 뭐 하는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중국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 최근에 가장 뭐 많이 올라온 것들이 뭐 유아복이라든지 또 유아용품 또 여러 가지 중국의 화장품뿐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뭐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거기는 옥석이 가려지겠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모든 예전에는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철강, 기계, 조선 이래 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6위, 7위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중국의
판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기업들의 그 주가는 날아가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도 똑같은 겁니다. 자, 시내 면세점에 딱 입점을 하고 거기에 딱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의 다 중국인들이 대부분이 그 매출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대부분이 아마 먹고 살 만한 분들, 그러니까 중상위층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시내 면세점은 아마 지금 엄청난 그런 경쟁률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면세점 매출액이 늘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는 물론 이제 그 주력된 힘은 중국인들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늘어나가면서 늘어나는 건 맞는데 국내적인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매출액이 6조 8천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조 3천억으로 네. 25%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다른 업종들이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3대 화두는 바로 그거죠.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5% 미만의 실질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OECD 평균 이하라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률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급격한 고령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저성장과 맞물려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 즉 인구 구조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한국 사회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른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을 닮아가는데 굉장히 띵걸은 형태로 나아가는 분야가 있어요.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이 면세점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년에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지금 뭐 10조 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014년도에 8조 3천억이니까 2011년도에 5조 3천억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럼 4년 만에 지금 2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세점이 늘어나는 배경의 이면에는 물론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한국이 이제 그 유통업종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즉 우리들끼리 뭐 대구에 참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나 어느 지역에 까르푸가 생겼다 옛날에. 그러면 거기에 홈플러스 생기고 그 옆에 이마트 생기고 그 옆에 또 월마트 생기고. 한국에서 우리들끼리 경쟁하던 데서 엊그저께 제가 홈플러스 한번 여기 합정역 메세나폴리스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 영수증에 보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고객님은 이마트보다 2,800원어치 싸게 구입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마 이마트 가면 똑같이 또 고객님은 홈플러스보다 싸게 구입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봐가면서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고 해봤자 1+1 붙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바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종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면세점은 어떻게 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최첨단에 있는 최첨병에 있는 첨단이 아니라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워낙 강세도 해외여행 증가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면세점이.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가 한국 방문객을 증가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중국인들의 소득이 떨어지면 한국 제품 안 살 거냐? 아까 중국 사우나가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그랜저라든가 한국에서 4천만 원짜리 그래서 2,500만 원 팔아요. 대한민국 소득 수준이 지금 3만 불인데 미국 같은 경우 4만 불을 훨씬 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사실 2만 달러죠. 미국은 4만 달러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보다 2배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랜저를 2,500만 원에 타는데 걔네들 또 포드 타우러스 같은 경우 타우러스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타우러스 황소라는 의미인데 그거가 한 3만 달러 합니다. 그러면 중소득 뭐라겠습니까? 그 이제 평균 중산층이 그거 타면은 잘 사는 정도라고 인정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랜저급밖에 취급 못 받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소득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우유 1리터가 우리나라 반값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먹고 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엔겔 지수가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라는 것은 자동차나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소득이라는 것은 꼭 소득 수준의 획일화 맞춰서 어렵다. 즉 어떻게 보면 선호의 대상으로 소비를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면세점이 저는 앞으로 이 중국의 팔로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지표로서 2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걸 놓고 이제 저비 가격으로 싸운다는 거죠. 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5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롯데, 네. 그다음에 이제 30% 차지하고 있는 호텔신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또 뛰어든 신세계, 오늘 발표낸 신세계 면세점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하고 용산 현대 아이파크몰을 해서 용산 서울 용산 기차역이죠. 거기서 면세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텔신라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면세점 하나 더 서울 시내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지금 52%를 점유하고 있는데, 롯데가 소공동에 하나, 롯데 본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잠실점에 하나, 그리고 롯데 코엑스몰 삼성동에 이렇게 해서 강남에 2개, 서울 강북에 하나, 총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신세계하고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부가 한다니까 아차면 이게 지금 10% 정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도 막 발표를 또 했습니다. 엊그저께. 뭐라고 발표했느냐. 여기 바로 이토마토 합정역인데 여기서 홍대 쪽 가는 길까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내겠다. 아니면 신촌에 하나 내겠다. 아니면 강남에 하나 더 내겠다 했는데 강남은 배제됩니다. 결국은 신촌이냐 홍대 쪽에 하나 내는데 거의 기정사실이 뭐 지금 홍대 쪽에 하나 내는 걸로 그렇게 기정사실되어 있죠. 여기서 한 홍대 전철역까지 옆에 가다 보면 거기에 롯데시네마 빌딩 하나 옛날에 그 매집해 놓은 거 있어요. 아마 거기에다가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 50%가 넘으니까 독과점 체제라는 네. 거죠. 그래가면서 이 지금 면세점 산업에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들한테 3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줄 만한 그런 종목이 여기서 나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이 저비가격, 면세점 싸움, 시내 면세점 싸움인데 네. 관련된 종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단은 롯데하고 지금 호텔신라하고 일단은 거기 먼저 선점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신세계가 뛰어들었고 또 현대백화점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현대백화점하고 모두토하고 해가지고. 근데 제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신라 위치가 좋긴 좋더라고요. 현대산업개발하고. 거기 네. 뭐 용산역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신세계 네. 호텔신라가 롯데의 뒤통수를 한 대 네. 때린 격이죠. 신의 한 수다고 지금 네, 정말 불릴 신의 정도로, 한 수입니다. 네,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이제 허용을 6월 달에 허용을 한다 그랬는데 2015년도 6월 달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관련돼서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은요. 정부가 6월 달에 서울 시내 3곳 그리고 제주 한 곳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면세점 방문객이 수치가 나온 게 2012년도 28만 명 정도에서 2014년도에 34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산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20%대 고성장을 거듭했고 2012년도에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1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규모가 크고 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참여 업체들이 어디가 있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개발하고 호텔신라가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용산 쪽에서 용산 현대 아이파크몰 그쪽에 관련돼서 시내 면세점을 유치할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 그룹이 이제 독립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면세 사업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모두투하고 손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뭐 진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긴 하겠지만 아직 뚜껑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제 준비 단계에 있지만은 뭐 롯데면세점도 참여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그 위치가 좋은 게 일단 하나 정도 꼽는다 그러면은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했을 적에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호재가 됐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선반영돼서 상승하고 지금 이제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주가가 급등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은 현대산업개발하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 정도를 좀 주목해서 말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바로 종목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어차피 이제 1등은 롯데 이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위력시 되는 것이 여기 홍대 근처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를 갖고 있어요, 롯데는. 이 3개 시내 면세점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의 52%를 차지하는데 이 52%가 뭐냐면 독과점 논쟁이 지금 50% 이상이기 때문에 규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통신업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SK텔레콤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있어서 확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 홍대 지역에 지금 면세점을 하나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 손잡은 거에 반격을 해서 하나 더 내면은 시장 점유율이 약 6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경쟁업체들이 이것을 그냥 놓을 수 있느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거든 사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롯데는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반면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현재 면세점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 면세점 사업은 없지만 아울렛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점마다 현재 지금 중국인 분들이 오신다든가 했을 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명동 바로 옆에 롯데 면세점, 그렇죠, 롯데호텔 백화점 바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또 중국인들이 많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명동에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남대문이 있죠. 남대문 옆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죠.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남대문과 신세계 백화점의 조인트를 결합한 면세점의 입점. 그러면 명동과 롯데백화점에 쏠려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버스 정거장으로 한 정거장이에요. 호텔도 있잖아요. 조선 그렇죠. 호텔도 있어요.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뛰어들었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파트에서 최소한 면세점 파트 지금 8조 3천억인데 이번 연도 10조 원 정도 10조 원 돌파는 못하지만 10조 원 근처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1, 2년 내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면세점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세계 자회사가. 그런데 현재 신세계 백화점 매출액이 얼마냐면 2조 3천억,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앞으로 2, 3년 내로 1조 원짜리 매출액이 발생한다. 추가로. 그러면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던 18만 원까지 떨어졌던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주가가 과연 지금 20만 원대 초반에서 머무를 수 있느냐. 지난 3년간 빠졌거든요. 반드시 이런 종목은 다시 30만 원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계 같은 경우 오늘 발표가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장착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신세계가 그까짓 거 해봤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오늘 주제로 뽑은 이 면세점 산업의 확장 하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힌 롯데 그리고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2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올랐죠. 호텔신라 같은 네. 경우는. 현대산업도 2만 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올려놓고 잠깐 멈춰 있는 거고. 주가가 선반영된 이런 주가보다는 이제 막 시작해가면서 바닥에 있는 신세계라는 종목이 새로운 좀 성장 모멘텀을 장착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신세계한테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3등에 대한 약간 격려의 박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내고 싶은데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지금 업체들이 지금 언급한 한 4개 업체들이 롯데쇼핑,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현대백화점이 왜 지금 면세점 사업에 그 투자를 하고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롯데쇼핑의 연간 실적 추이를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그러면 지금 그 투자 전략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일단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한번 그렇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종 전체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쪽에 네. 포커스를 맞출 그렇죠. 건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그거까지 한번 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쇼핑의 연간 실적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매출액이 2012년도 25조 원에서 2013년도 28조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도부터는 정체가 됐습니다. 28조 원으로 정체가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1조 4천억 원 그리고 2013년도 1조 4천억 원대 2014년도는 1조 1,800억 원 무려 3천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요. 그죠? 해외 직구라든지 아니면은 홈쇼핑 그리고 또 해외 뭐 면세점 이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 많이 뺏겼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가 이제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하고 기업 분리를 하면서 신세계 백화점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2012년도 2조 3천억 정도, 2013년도 2조 4천억, 그리고 2014년도 2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2012년도 2,500억, 2013년도 3천억, 2014년도 2,700억 원, 3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실적은 그래도 다른 그런 그 백화점 관련된 회사들하고 약간 틀린데 호텔신라는 매출액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3년도 2012년도 1,300억 원, 2013년도 800억 원대, 2014년도 1,300억 원대도 증가가 되고 2015년 전망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호텔신라의 실적은 최근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그런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저기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1조 5천억, 2012년도, 13년도 1조 5천억, 2014년도 1조 5천억. 보시면은 4개 회사, 호텔신라만 빼놓고 3개 회사,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마트 다, 신세계 다 보시면은 다 매출액이 정체가 됐고 영업이익도 감소가 됐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 면세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마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을까. 뭐 롯데 하나 갖고 가고 또 호텔신라 하나 갖고 가고 현대백화점 하나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막 3개밖에 시내 그 서울 쪽은 3개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는 떨어져야 돼. 한 기업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한 경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 면세점 사업도 독과점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점 체제. 롯데가 그러니까 통신업종이 독과점 체제죠. 네.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 하나 하려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전화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터넷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활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독과점 시장으로 대기업들한테 먹거리를 나눠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능이 약간 좀 약화된 부분이죠. 면세점 사업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허가권 자체가 굉장히 이 롯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나눠먹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왜? 나눠먹기요? 예, 나눠먹기. 자기들끼리 딱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어떤 경쟁자가 들어오기 참 어려운.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빨대 꽂아놓고 어차피 면세점 누가 오든지 중국인들이 밥솥을 사든 뭐든 사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 인터넷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과점 체제. 저는 주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안정된 현금 흐름 그리고 꾸준한 수익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는 20조 시장까지 지금보다 또 2배 앞으로 2020년까지 성장한다고 본다면 겨우 매출액이 2조 5천억밖에 안 되는 신세계 같은 경우 거기서 20조 시장에서 10분의 1만 장악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백화점이 있고 아울렛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2조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장착했다고 보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산업도 건설업종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파크몰이라는 백화점을 지금 이제 건설업을 바탕으로 해서 용산역 자체가 거대한 백화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파크몰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네. 용산역을 중심으로 뺑 둘러 있는 게 아이파크몰 백화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유통업에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발을 들여놓은 거죠. 네. 훌륭한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남아있다. 즉 단순 건설업이냐 단순 유통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장착됐느냐. 이것이 저성장 국면에서 주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중국인들 때문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항구적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혼자 네. 카트 끌고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봤죠. 네. 네. 남자 혼자 딱 정장 입고 퇴근 시간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혼자 가면 왠지 좀 뻘쭘합니다. 그래서 빨리 물건만 사갖고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가족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안 갑니다.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 안 먹습니다. 뭐 먹느냐? 대신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에 가서 핫바라든가 김밥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라면보다 이게 더 많이 팔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처음으로 역전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 저는 그것이 바로 저성장에 미치는 유통업종들이 정면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이 면세점 사업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고 이러한 정면 돌파의 돌파구를 찾은 유통업종들은 성장하는 반면에 정면 돌파구의 유통업종을 그런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대형 유통마트만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하락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주목할 만한 유통업종의 종목들을 가르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면세점의 이런 흐름들은 편의점 관련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1인 1가구이기 때문에 가전을 빌려주지 않고 가전도 렌탈해서 쓴단 말이에요. 정수기처럼. 롯데 하이마트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앞으로 이런 유통업종의 소비 패턴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광받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네 종목의 실적을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지 한번 차트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한번 어떤 게 위치가 좋은지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롯데 쇼핑의 일봉 차트를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현재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바닥까지 내렸다가 이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121 이평선을 딱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게 되면은 한 30만 원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늘 그 뉴스가 뜨면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거래량이 밑에서 벌써 그걸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장대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계속 그 거래량 실어놓고서 오늘 제일 많은 거래량 분출하고 장중에 뭐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8%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의 위치가 한 24만 원대고 현재 주가는 20만 원 정도니까 한 19만 5일 이평선 자리 한 19만 원 5천 원 정도 지지되면 한 24만 원까지 한번 한 20% 정도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한 건 뭐냐면은 6월 달에 이제 면세점 사업에 그 사업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기대감으로도 주가는 어느 정도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사업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뜬 이후에 2번에 걸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11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됐을 때 한 13만 5천 원 정도, 한 10% 내외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와도 좀 선반영 됐거든요. 한 열흘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하락 기울기가 좀 커지면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4개 회사 다 지금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6월 달까지는 기대 심리가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6월 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이제 어느 업체가 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중에서 하나 딱 찍어가지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세점 사업, 네. 거기에 핵심의 중국인들 그리고 인구 구조부터 출발해서 유통업종 전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 방금 말씀드렸고요. 저는 신세계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렌탈 사업까지 우리가 다뤄봤네요. 유통업종에서.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홈쇼핑에서 예. 저기 렌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홈쇼핑에서 39개월 요 렌탈 사업을 하는데 무이자 39개월 무이자. 아니 무이자 39개월 렌탈을 하잖아요. 네. 홈쇼핑에서는. 근데 똑같은 제품을 네. 하이마트에서는요. 3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를 해가지고 렌탈은 아닌데 판매인데 무이자 할부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약간 방식만 틀릴 뿐이지 그건 렌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렌탈의 매력이 없었는데 네. 1% 2% 저금리를 갖다가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에서 15% 이자 받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해 가면서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거 다 2년, 3년 렌탈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구 구조 때문에 유통업종이 변화된다라는 거, 그것이 제가 말하는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 면세점 사업의 진출로 말미암아 매출액이 2조 5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향후 3년 동안 새로운 매출액 2조 원짜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관련 종목 꼽는다면 저는 롯데 하이마트와 그리고 신세계라는 두 종목으로 큰 투자 전략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